상해도 평산 땅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국 대통령 문암 이승만 박사가 탄생하신 아주 좋은 날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문암 이승만 박사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뜻을 모아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52년 기념식 행사를 선언합니다.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먼저 비민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상 외편에 있는 국기를 바라보며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애국가 제창입니다. 1절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을 비롯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이들을 기리며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념사입니다. 저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회가 금년이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떠나시고 10년 후인 1975년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회가 허정과도수반의 초대회장을 시작으로 구성이 된 이승만 기념사회. 이번에 저희 기념사회 본부집행부가 한국과 미국으로 나누어 150주년 한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회장은 미국 뉴욕에서, 부회장단은 번국에서 기념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김남수 회장의 기념사를 김유광 3등 부회장이 맡았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 앞에 14대 회장 김남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의 뜻깊은 날을 맞아 대통령께서 남겨주신 신생 대한민국의 기적을 기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을 날이나 불러서 형용하기 어려운 각별한 생각자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 그가 겪어야만 했던 한성 감옥에서의 수용생활 5년 7개월이나 열악한 환경을 딛고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프리스턴 대학에서 5년여의 학업은 대한민국 건국의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숨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정국 3년간 민주공화정 헌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을 가르치는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해안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상견 지명으로 대한민국 80년의 역사가 놀라우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시 대통령 이승만은 참혹한 환경에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공산군의 침략을 용납 않겠다는 그의 대미 투쟁은 혈맹미국을 이끌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아의 반공전선을 넘어 세계적인 반공 지도자로 우뚝 선 인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중심으로 동북권에서 중국, 북한에 이르기까지 세계 지도가 붉게 물들어갈 때 한반도 남쪽만큼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해방 후 이승만의 경쟁자이자 비교 대상은 김일성이었고, 이승만이 설계한 대한민국의 비교 대상은 김일성의 북한입니다. 아직도 이승만과 김일성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제법상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라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4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승만 박사께서 경험하신 40여 년 미국 생활이 어떠하셨을까를 감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신앙의 선배님이신 신앙인 이승만의 길은 눈물 섞인 감동으로 겹겹이 쌓여진 기도에 세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을 꿈꾸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대한민국 건국의 첫발을 내디뎠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떠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겨주신 두 마디 명언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는 언제나 먼저 보고 멀리 보며 깊이 보고 넓게 보면서 항상 다시 보았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의 성경 지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빛나는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우남 150주년 탄신을 맞는 올해는 해방 80주년이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서거 60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1975년 건국 대통령 선양을 위하여 시작한 저희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도 끊임없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추모하시는 여러분의 성심어린 운원 정신이 차세대에게 빛나는 유산이 되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승만 건국 대통령 150주년 탄신일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 3월 26일 회장 김남수 대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께서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보훈청장 전종호입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님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기틀 마련을 위해 헌신하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탄신 150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뜻깊은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김남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하신 유족분들과 참석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일제강점기 암흑의 시간 속에서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격변의 시기인 광복 외에도 뛰어난 해안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며 농지개혁, 노무교육 도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반을 다지셨습니다. 또한 6.25 전쟁이라는 동족 성장의 비극 속에서도 유엔군 파병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이끌어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내셨습니다. 비록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한 의견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은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헌신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국가보훈기본법의 기본 이념인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통합과 국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이 광복 80주년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여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탄신 150주년을 맞은 이승만 대통령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치며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0주년 생일날입니다. 기쁜 날이기 때문에 활짝 미소와 웃음으로 화답을 많은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오늘 잔신날 아닙니까? 생일날. 맛있는 떡도 준비를 했습니다. 축사는 프린스턴 대학의 후배이신 경제학 박사이신 서울대학교 전 총장 그리고 40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정운찬 상임고문단 대표께서 축사를 마련했습니다. 역시 박수로 와주시면 고맙습니다. 40대 천당의 손이야. 존경하는 대외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의 탄신 150주년을 맞아 그의 업적을 기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그려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였고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한 지도자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시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국제 정세를 꿰뚫는 탁월한 희양과 강인한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공고히 한 것은 그가 남긴 큰 유산 중 하나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경제적 세계의 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의 장이었습니다. 미국은 군사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히토리우 개발을 요구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하며 조국의 안보를 지켜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조기 휴전을 원했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공포로 석방과 같은 강경치를 통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위대함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평화와 번영의 토대는 바로 그의 특별한 신념과 외교적 결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의 반공 노선은 구한말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하려는 전직국가 러시아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하고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반공 사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박사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지만 공산주의를 무조건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박사는 1923년 3월 태평양 잡지에 공산당의 도단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미국 공화제 성립 이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분 계급 제도가 격화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져 인민의 평등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본주의 발달로 인구 격차가 생기고 경제적 노예 계층과 계급 제도가 만들어졌다. 공산당이 이를 평등하게 하자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균등하게 나누자는 주장은 틀렸다. 공산당의 부당함은 5가지로 요약됩니다. 토지, 건물 등 모든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는 것, 자본가를 없애자는 것, 지식계급을 없애자는 것, 종교단체를 없애자는 것, 궁극적으로 정부도 군대도 국가사상도 없애자는 것이다. 우리는 지당해라요 이런 국가를 먼저 회복하고 세계의 당당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 것이 것입니다.
이 박사는 공산주의가 자유롭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성을 강력하면서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 체계라며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한 지 불과 6년 만에 당시 수많은 유럽 지식인이 그 혁명 정신을 찬양하는 마당에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반공 사상을 확립한 이 박사의 희한의 경위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박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조선 독립과 자유민주 공화제를 실봉했고 반공주의자이면서도 평등사회를 추구했으며 해방 후 우리 한국 사회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커다란 선도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경제적 평등을 푸는 단서가 동반성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이란 같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누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훌륭한 교육으로 유능한 인재를 키우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고 경쟁은 공정하다고 느끼며 누구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때 함께 잘 사는 동반성장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 양극화가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이고 그것을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동반성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전쟁이 이어지는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 대통령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혼란 속의 국제 정치를 꿰뚫어본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을 맞아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이 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탄신 150주년을 맞아 이승만 대통령을 숭모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재단에서도 행사를 펼치고 있고 운암 네트워크 등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숭모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정부에서 가장 이승만 선양 사업을 위해서 헌신했던 역대 장관 가운데 빛나는 법무장관을 역임해 주신 박미식 장관님을 초청했습니다. 박수로서 축하드리겠습니다.